여러분께서는 방금 전에 무엇을 보신 것인가 하면은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스튜디오의 그 청결 상태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침 뉴스팀이 스튜디오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저희도 건강을 유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려면은요. 그래서 마이크부터 이쪽 데스크, 이런 모든 것을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를 하는 데서 나오는 그 화학 약품에 제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 시작 직전에 뭔가를 뿌렸더니 목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주말에 제가 조금 더 잠을 자서 더 면역력을 키워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뉴스의 맥을 제 스스로 다 끊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확진자도 많아지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대통령은 경제를 먼저 살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 사이에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떤 판단이 현인의 판단이었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개월 안에 미국에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8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왔었고 10월까지 1억 2,050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13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는 영국의 그 임페리얼 대학교에서는 220만 명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 조사가 그것보다는 약간은 그 긍정적이기도 한데요.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굉장히 그 이런 방면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문 기자와 함께 병리학자들, 수학자들을 쭉 그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10월 이후로 또 56일 동안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50만 명이 추가로 감염돼서 추가로 11만 5,700명이 사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이제 길을 풀어두고 하는 경우는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감염과 사람들이 그 아픈 그 고통과 죽음의 그 연속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그 미국 뉴스들을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딱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신문들을 보면은 진보 신문인 뉴욕 타임스, 보수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 타블로이드인 뉴욕 데일리 뉴스 모두 어제 발표가 됐었던 실업수당이 지난주에 그 한 주일 전에 28만 1,000명이 신청했던 것이 한 주일 만에 330만 명 신청으로 올랐다는 것. 이것이 전부 그 탑 뉴스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앞서서 확진자를 더 많이 냈다보다 이 내용이 더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 그 감염을 막는 게 먼저냐,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냐. 물론 지금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대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은퇴한 군의관들부터 지금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마취 전문 군의관뿐만이 아니라 그 마취 관련 일을 했었던 은퇴한 간호사, 응급실에서 일했던 간호사, ER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쭉 군에서 지금 불러들이고 있고 대통령은 그런데 반대로 어제 그 주지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뷰티풀한 그런 그 부활절을 맞을 수 있다, 맞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로우 리스크가 적은 카운티, 미디움 리스크, 하이 리스크 이렇게 카운티를 구분을 해서 뭐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들께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게 대통령이 어쩌면
굉장히 영감을 줄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지 않을 희망일 수도 있다. 부질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허탈하고 힘들어지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희망을 가졌다 희망이 꺼진다는 것은 힘들다 그것 훨씬 너머의 단어 순수하게 pain 고통 그 자체가 아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어제 그 워싱턴주의 주지사와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워낙에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워싱턴의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제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했겠죠. 제발 국방 생산법을 발효를 해서 민간 회사의 마스크와 호흡기 좀 많이 만들라고 명령을 좀 대통령으로서 전시의 대통령으로서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대통령이 발효했다 한다 아직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국방 생산법이라는 게 1950년대 만들어졌던 것이 발효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죠. 의료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왜 마스크와 호흡기 생산을 가속화하라는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의 파워를 부릴 수 있는 이 법이 발효되지 않는가. 보수 어드바이저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리더들은 항상 그 모델 자체가 수익 모델이잖아요. 프로핏 테이킹이 그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득을 많이 갖게 되는가. 훨씬 그것이 이득이 된다고 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게 안 되는가 보죠.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대통령을 그건 아니 되옵니다. 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보수적인 사람들은 왜 국방 생산법을 발효하는 것을 거부하느냐.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활절 즈음에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생명을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본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모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숨지기 전에 굉장히 신체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슬퍼하고 세계에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을 겪고도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이것이 실패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요. 해서 대통령이 직접은 못하지만 주나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정부나 주지사나 그 시장들도 대통령 눈치는 보죠. 연방정부가 FEMA 연방재해청 등등을 통해서 각 주정부의 시정부에 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그 공립대학교의 총장들 공립대학이 연방과 뭐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때 서로 협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이 섹션에서는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그 오늘까지도 많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미국에서 전체적인 뉴스와 그리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해당되는 뉴스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 하원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원의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에 대해서 지금 그 초기이기 때문에 정보가 클리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클리어가 됐는데 미처 전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어제 그제 보도해 드렸던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뭐 잘못된 부분은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그 개인적인 그 체크 받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크 받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지 되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2019년과 2018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그리고 설령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세 개의 그룹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도 $1,200 그 체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도 요즘은 종이 체크보다는 자동으로 은행으로 입금이 많이 되죠. 그 세 그룹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세금 보고 기준은 어느 해를 중심으로 하느냐? 2019년입니다. 2018년이 아니고요.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그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하시긴 하셨겠네요. 원래 4월 15일이었고 얼마 전에 연기를 7월 15일까지로 했으니까요. 하신 분들은 2019년 기준, 이것도 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을 지난해는 누구를 넣었는데 올해는 안 넣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아직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2018년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아주 세금을 적게 보호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준다, $1,200가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가 됐었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1,200고, 다만 연수입이 혼자 $75,000에서 $99,000 사이이신 그분들은 $75,000 그 이상부터 $99,000 사이는 오히려 $99,000가 받으시는 분이 조금 덜 버시고요. 그 $100당 $5씩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부부로 세금 보고를 같이 하실 때는 이제 75,000 곱하기 2, 이쪽도 99,000 곱하기 2, 거기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세금 보고를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는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이 돈을 $1,200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가장 그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SSI 부분입니다. SSA는 이제 저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봉급을 페이롤 체크를 받으면 그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세금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거 연령은 본인이 정하기에 따라서 60대부터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70대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그 SSA를 받으시는 분들이요. SSA를 받으시면서 다른 수입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수입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으시고요. SSA를 받으시면서 저소득층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안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받으십니다. 저 은퇴했는데 받아요? 네,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SSI입니다. 똑같은 이제 그 사회보장 그 어떤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웰페어라고 부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웰페어라고 잘 안 부르는 SSI는 그 SSA와는 다르죠.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받는 것이고, 이제 저소득층 미국에서 뭐 일을 많이 하고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도 받으시는 SSI죠. 이 부분에 대해서 SSI를 받으면 $1,200 체크를 못 받는다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상원의 보고서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받으십니다. 제가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내용을 잘못 보도했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도 그 잘못 보도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MBC 방송 이러한 곳에서 분명하게 SSI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1,200 체크를 받는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분들이 너무 그 인구도 많고, 또 만약에 SSI를 받으시면서 지금 뭐 최저 600 몇십 달러 되나요? 생활이 안 되신다면 자녀들의 보조를 조금 받았는데 자녀들도 힘들고 해서 보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민주당으로서도 공화당으로서도 투표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투표군입니다. 해서 그런 것으로 볼 때도 SSI가 안 들어가면 조금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여지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또 뭐 그 MBC 방송 전부 SSI 정부의 웰페어를 받으시는 분들도 세금 보고를 또 안 하시죠. 저소득층이니까 받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늘 받으시는 그 은행 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형태로 받으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IRS에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IRS에 빚이 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안 준다? No. IRS에 빚이 있으신 분들도 $1,200 체크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세금 빚진 것을, 내가 빚진 것을 이렇게 떼고 주나? 그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1,200는 지급이 되는데,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뭐 페이먼트 플랜을 세운다던가 전문가와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업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께도 $1,200 체크 드립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세금 보고 하셨으면요. 군인 당연하고요. 홈리스 피플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불법 체류자는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예민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세금 보고를 하셨거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거나 그래서 세금 보고를 안 해도 SSA, SSI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죠. 어린이들은 받게 됩니다. 어린이라는 게 여기서 그 17살 미만이니까 17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6살까지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면 저는 대학생인데 19살입니다. 받습니까? 그분이 대학생으로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했다면 모르지만 부모의 그 부양가족으로 들어갔다면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18살 이상이라 할지라도 21살 이상이라 할지라도 받지 못합니다. 따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했었어야지 됩니다. 부모가 이제 그 부양가족으로 되면 그걸 못 보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도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아직까지 IRS에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는 학자금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그 융자 받은 학자금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미국이 나오는데요. 미국은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죠. 양육비를 안 낸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잘 안 다루는데, 보통 세금 보고를 할 때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head of household, 이 세금 보고하는 형태에 있어서 조인트 그 보고하는 게 아니라 head of household가 한국말로 하자면 가장, 이 경우는 미국에서는 거의 single parent, 부모를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미혼이지만 아이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75,000 이상이 돼도 $1,200 체크를 받으십니다. $112,500를 버셔도 이분은 혼자 버셔서 자녀를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112,500까지 받으시고요. 역시 이제 75,000보다 더 많은 그 99,000을 받아도 이 사이는 조금 줄어들지 받기는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112,500까지 버시는 분은 1년에 $1,200 받으시고 $136,500를 받으시는 그 싱글 페어런트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112,500 버신 분보다 오히려 조금 체크 액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못 받는 사람은 누구냐? 부자는 못 받고요. 그리고 세금 보고를 누가 했는데 나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라도, 아이가 아니고 성인인데도 나를 그 부양가족으로 넣었다. 그러면 나는 성인이지만 체크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외국인이라도 워킹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내신 분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H1B, HA2
T2죠. 그런 그 워킹 비자로 일을 하신 분들은 받고요. 뭐 요즘은 저희를 뭐 인터넷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듣고 계시니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시스템은 다르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프로비전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세금 보고를 2019년 거를 했을 때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1200 체크를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이런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 받지 못하시고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IRS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때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거겠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 체크가 $1200가 다른 사람들 다 왔다는데 또 이제 오기 전에 어떠한 그 페이퍼도 돌리고 한답니다. 레터도. 그런데 나만 못 받았다는 그런 경우에 이거 왜 이러죠?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께서 $1200 체크를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예요. 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 대해서도 스몰 비즈니스의 규정을 500명 미만인, 그러면 499명까지가 되나요? 이런 직원이 있는 작은 기업과 맘앤팝 레스토랑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형 정도, 이 정도인데 이분들 가운데서 이미 직원을 레이업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레이업 하신 분들도 SBA 이용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10,000,000까지 대신에 뭐 9월 달까지 그 추가로 사람을 레이오프 안 해야지 되고 뭐 10월 달까지 어떻게 해야지 되고 하는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오늘의 미국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 맘앤팝 레스토랑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모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동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시라. 비영리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해서 이제 그 이자율 자체도 그 최고로 높아야 $2까지, 정말 거의 $0부터 2%요. $2가 아니라 높아야 $2까지, 2%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는 융자로 시작을 하죠. 회사가 이 융자금을 SBA 론을 받은 것을 페이롤 텍스 봉급을 주고 렌트비를 내고 유틸리티 비용으로 쓰면은,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그랜트로 전환이 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융자금을 forgiven 한다고 표현을 하죠. 다 용서해주고 없애버려준다 해서 그랜트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부터 그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롤 텍스 자체도 이제 2년 연장을 해줘서 뭐 올해 것 50%, 내년 것 50% 해서 여러분들께서 페이롤 텍스를 통해서 어떠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큰 기업이 이제 2% 미만 이자율,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그 융자를 받을 텐데도 적어도 6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당연히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 경우가 9월 달까지 직원의 90%를 지켜야지 된답니다. 이것도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의 그 변화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기업의 경우는 5월 달까지 2020년 2월 이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직원 숫자를 유지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CEO들은 연봉 많이 받잖아요. 그런 CEO의 연봉을 올려줄 수 없게 하고 뭐 1년에 300만 달러 이상 받는 사람 동결해야 되고 지난해 보너스를 뭐 500만 달러 가진 사람들은 400만 달러로 줄여야지 되고 배당금 주주에게 못 줘야지 되고 뭐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는 거 예전에 이런 건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도록 하고 2년 동안 해외에 일자리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노조도 깨면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금 그 소비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다 개인 또 SBA 이용자 분야, large company, large 그 employer들에게도 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준다. 다만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250억 달러가 있고 그랜트로 그냥 주는 게 무상 원조가 250억 달러가 있는데 대신에 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공화당에서 아주 좀 싫을 거예요. 그 실업수당 연장해 주는 거 못지않게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회사에 뭐 주를 조금 소유한다던가 이런 형태로요. 화물 그 항공사도 40억 달러 지원하는데 40억 달러는 지원을 하고 40억 달러는 무상 원조. 그래서 80억 달러가 되는데 직원 봉급에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저쪽은 가봤자 수익이 안 나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정부가 얘기하는 이쪽 루트는 꼭 오픈을 해야지 된다. 그런 루트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지 되고 또 CEO의 연봉 같은 거 제한하는 그런 그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런 것도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해서 미국이 앞으로는 지금 그 바이러스를 막고 옆으로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나 이런 일들을 열심히 그 하고 있는 현재 오늘 며칠입니까? 3월 27일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뭐 기재 이런 문제를 보느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거나 의견을 주신 것을 아직 못 봤는데요. 다음 CM 나가는 시간에 보고 전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는 닫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가야지 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캐셔 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죄송해야 될 것도 아닌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가장 높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로서리 스토어의 그 협회의 발표로는 그다지 뭐 캐시어 가운데서 많이 감염됐다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안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없으면 정말 정말 좋은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큰 그 그로서리 스토어 체인을 보면은 이제 캐시어가 손님과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6피트 안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으면 침 같은 것은 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손님이 재채기를 크게 해도 딱 그 유리에 막히니까 가지 못하니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손님들도 이게 플라스틱 같은 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72시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종이 같은 데는 뭐 하루 정도 그 카드보드 같은 데는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니까 식품 자체라기보다는 식품을 포장한 것, 시금치도 요즘은 예쁘게 하나하나 다 비닐 플라스틱으로 포장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더 묻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루에 몇백 명씩이나 손님을 맞으시는 캐시어 분들께 희망을 네, 건강하시고요. 저처럼 좀 전에 기침하시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도 더 많이 주무시고 저는 요즘 잠을 너무 못 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로서리 스토어도 닫고 약국도 문 닫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게 공원. 엄마, 제가 공원 가지 말라고 했죠? 공원도 사람들이 이제 파킹랏은 문을 닫아 놓는데 문을 닫아 놨더라도 사람들이 쭉 보니까 그 플루턴 지역에도 길에다가 자동차 쭉 세워놓고 공원에 다 들어가시던데
또 막상 자연으로 이렇게 가고 나면은 사회적인 거리 유지하기, 소셜 디스턴싱, 6피트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공원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워싱턴주는 모든 공원을, 워싱턴주가 워낙에 지금 그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으니까 모든 공원을 다 닫았다고 오늘 시애틀 타임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요. 플로리다도 비치를 닫았고 로스앤젤레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워싱턴 DC는 아예 경찰이 체리꽃, 벚꽃이라고 해야지 된다고 꼭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하시는데, 체리꽃 보러 다니는 그 길목을 지금 경찰이 결국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가 자율적으로 자율의사에 맡겨놨더니 잘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공원의 자원봉사자가 온라인으로 안전수칙을 말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뉴욕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앱이 아니라 웹 카메라, 앱 카메라 다 되겠네요. 네. 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앱이네요. 웹 다 되겠네요. 저쪽에서는 앱, 이쪽에서는 앱. 설치를 해서 컴퓨터로 꽃을 보도록. 컴퓨터로 꽃을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저희 동네에도 가까운 곳에 가필드 정원, 가든이라고 있는데 비도 오고 해서 꽃들이 많이 피었었거든요. 정말 그 주말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뉴욕시는 이제 그렇게 다니지 말아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짐작하시는 대로 인터넷 사용이 너무나 늘어나서 이게 쭉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사용이 폭주했었던 때가 중국이거든요. 때가 아니라 플레이스가 중국이 딱 그 사람들을 격리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인터넷 사용이 폭주했다. 그 다음에 이태리로 갔습니다. 이태리에서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내려오는 거죠. 인터넷 사용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은 내려가네요. 나스닥도 230, 뭐 다우지수도 한 뭐 600 몇십 내려가고 하는데 지난 한 사흘 동안 20% 정도는 올랐었고, 그런데 사흘 동안 그 오른 것이 꼭 경제적인 그 기대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마켓이 이거 좋다 뭐 뭔가 이게 정부에서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투자가들에게 베네핏이 많이 돌아가는 것, 그게 경기 부양 안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무슨 부동산 투자가들은 모난자 지금 그런 노다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거기에 이제 뭐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왔었잖아요. 뭐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이거 잘못하면 크게 다쳐서 뭐 도미노가 된다느니 이러더니 그쪽에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세금 코드로, 현재의 세금 코드와 앞으로의 그 세금 코드, 손해 보는 것에 대한 세금 코드를 많이 해주면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가들 아주 기분 좋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학생 융자 9월 30일까지 융자금 안 내도 되고,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모기지는 적어도 60일 안에는 포크로즈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연방정부가 관련된 건물도 퇴거 같은 거 다 지금 일시적으로 정지돼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 불황 1982년 당시에 69만 5천 명 신청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많아서 33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리 실업수당에 아픈 가족을 케어하는 사람까지도 실업수당을 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린지 그레이엄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가 이건 뭐냐, 일 안 하는 사람이 예전에 일하던 사람보다 돈 더 받아, 뭐 어떤 주는 뭐 작게 받는 주도 있지만 맥시멈이 주에 따라 달라요. 실업수당은 맥시멈이 일주일에 230달러인 주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처럼 한 600달러 돼서 39주일까지 26주일에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것 가지고도 어림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긴급한 사태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불공정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부양안으로 세금 체크 받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런 미스테이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보완할 겸, 그리고 이 정도 2억
2조 2천억 달러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해서 이제 네 번째의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고 그때 개인에게 체크가 또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큰 기업의 경우는 아무리 그 오버사이트하는 감시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세련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련된 CPA와 세련된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을 얼마로 CEO 봉급을 규정을 한다 이런 등등이 있고 절대로 이거 뭐 감원시키면은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5명이 일단 있대요. 그래서 한 명 그 최엄에는 그 하원 의장 민주당이죠. 그리고 하원 의장과 공화당 리더가 같이 정하고 4명은 뭐 이제 뭐 의사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대통령이나 부통령 그 연방 상원 하원 의원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요. 이름 자체를 뭔가 이런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을 Inspector General for 이 Pandemic Recovery 이 전염병을 회복하는 거기에 그 인스펙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앞으로 뭐 며칠 안 남았네요. 시간이 있으니까 재무장관이 뭐 이런 뭐 지명자 같은 것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발표를 하겠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다 볼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금 보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CPA가 세금 보고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파일로 하면은 금방 세금 보고 끝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복잡한 세금 보고가 아니라 수입이 없어서 보고를 못했는데요. 말씀을 하시는데 수입이 없어서 0이면 0이라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는 지금 이 주려고 하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모르더라도 2018년 것이라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0입니다 하고 저처럼 뭐 털보텍스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던가 하면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잡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 알기에 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KANG at radioseoul1650.com KANG at radioseoul1650.com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긴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뉴스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니까요. 중국이 열었던 극장을 다시 문을 닫는다 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염려한다는 뜻이 되고 오늘부터 금요일 밤부터 외국인들 뭐 비자도 안 주고 이런 단속을 조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극장 같은 내용은 헐리우드 리포를 아무리 미국과 중국과 어떤 건 사이가 좋고 어떤 건 사이가 나쁜데 돈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민간인들은 헐리우드에서는 중국이 인구가 그렇게 많고 큰 영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지금 영화 좀 보낼까 했더니 또 이렇게 됐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찰스 왕세자 제가 이벤트에 많이 참여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확진자다 했는데 보리스 존슨이 아주 그냥 마지못해 3주일 동안 이제 거리두기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본인이 확진자가 됐고 보리스 존슨 총리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한대요. 보건복지부 장관 좀 영국은 좀 길게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 소셜 케어가 붙네요. 맷 행콕 이 장관도 역시 확진자가 돼서
예,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디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 걸렸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미국도 MBC 유니버설 CEO 그 제프 쉘 CEO도 네, 저 확진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해서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요. 미국에선 지금 루이지아나를 봐야지 됩니다. 루이지아나에서 얼마 전에 아주 큰 그 페스티벌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뭐 800명이 지금 감염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결국은 마이애미에서도 밤 10시부터 오늘부터 시행된답니다. 통행 금지를 한다고 하고요. 미국은 뭐 이제는 확진자 제일 많고 이게 지금 뉴욕이 루이지아나가 제2의 뉴욕이 되는가 캘리포니아가 제2의 뉴욕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전염병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 안 드렸네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는데요. 오늘은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내과 전문의인 최청원 박사께서 나오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또 많은 것들이 그 뭐 지식이나 임상 경험 같은 것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궁금해 하시는 것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제 무슨 잭슨이죠? 생각이 안 나요. 왜요? I want to stay, 로드하우스 스테이 노래를 부른 감염됐대요. 그래서 잭슨 그 노래도 들었고 한데 밥 딜란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17분짜리 또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내야죠. 강희신이었습니다.